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어머니가 어머니였다가 아버지로. 엄마했다가 이제 아버지 갔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 오늘부터 민주당 그 전당대회 호남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그다음 김민석 후보는 3대 메가를 1순위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희한하게 정부에서 오늘부터 투표 시작인데 어제 호남 반도체 긴급회의를 어저께 하시더라고요. 참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하셔도 될 거를. 너무 노골적 아니에요? 불안한가 보죠. 아니 근데 저는 되게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진짜 이 방송만 보고 막 이렇게 말만 들으면 이미 끝나 있거든요. 네. 전당대회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뭐 투표 해보나 마나야. 근데 지난 전당대회까지 지난 주까지 보면 그렇게 안 끝나.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잘 선전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유는 뭐예요? 이해가 안 돼.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네.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김민석 후보가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정청래 후보가 출마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불출마하는 게 맞다. 맞아요.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네. 다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와서 거의 차이 없이 오고 뭐 송영길 후보까지 압박을 하고 그래도 버티잖아요. 네. 뭐 왜 나왔냐 말이야. 뭐 네. 해도 그냥 버티잖아요.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을 민주당 전통 지지층은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이걸 그냥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도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자꾸 개입하시고 밀어주는 모양새 네. 딱 그날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안 하니만 못하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밀어줬는데 만약 결과가 1순위 표로 과반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송영길 후보 3등 하시는 분의 2순위 표로 더해가지고 김민석 후보가 만약 당선이 그렇죠. 된다. 당선이야 되겠죠. 네. 당선된 후에 그 인정을 하겠냔 말이에요. 영이 서겠냐고. 쉽지. 아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정청래 후보는 다음 공천에서 무조건 떨어지는데. 100%죠. 마폰 다 갈리지. 그러니까. 갑을. 가불이 다 갈리지. 뭐 갑은 안 그래도 갑을 갈릴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어쨌든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네. 우리 바로보기님이 네. 맛잘알이시네요. 네. 고흥 쑥떡, 고흥 네. 유자차랑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고흥 쑥떡을 네. 고흥 유자차랑 그 여름에 유자차가 좀 덥잖아요. 네. 되게 시원하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 예전에 제가 어디 식당 가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차로 주시던데 유자청하고 매실청하고 아하. 2대1로 섞으면 오. 되게 맛있어요. 오. 은근 그래요? 새콤달콤해가지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원하게 드셔도 여름에 되게 좋습니다. 공항 특산물 뭐 판매하는 거. 네. 곧 유자차가 또 이제 들어오겠네요. 이제. 네. 아니 저희 광고주분들 많이 문의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많이 팔아드릴게요. 아니 저는 정청래 대표 저 얘기 어머니에 이어서 아버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본인이 한 60대 되면 본인이 지켜드려야죠. 왜 자기에게도 지켜달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당원분들이나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본인이 어떻게 지키겠다,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지켜달라 지켜달라고 그래요. 그래, 진짜. 저는 납득이 좀 안 되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 뿌리가 약한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 지지율 보면 결국 민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은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지지를 철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지지층조차에서도 이 갈등이 생기고 있고 분열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이 전당대회에 전면으로 나서는 것이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그리고 김민석 후보에게 향후 민주당 당 운영에 도움이 될까요? 전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좀 회의감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김어준 씨 방송에 오늘 출연을 또 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직접 출연을 안 하시고 아마 지금 지방에 계시겠죠, 광주 쪽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오를 것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오를까요? 진짜 정청래가 되면 오르나요?
야, 누가 돼도 안 올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전당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 속도와 폭이 네. 상당히 빠르고 크잖아요. 네. 이게 민주당 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성공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과의 관계에서 그 본인과 완전히 합이 맞는 사람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대통령을 조금 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는 당 대표가 좀 필요할 거냐, 이런 생각을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청래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구조가 될 수가 있죠. 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외형상 보면 지지율이 하락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우려가 많을 거라고 봐요. 아까 지금 우리 공달님께서 하는 얘기가, 아니 호남 반도체 그 광주공항, 군공항 지금 폐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우려가 되는 거야.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앞으로 국정 운영과 그 국회를 운영하는데 네.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왜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것을 알고도 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둔다. 너무 무리예요. 라는 거고, 지금 호남 투표가 이번 주인데 네. 어제 광주 군공항 폐쇄 딱 한다 하니까 야 반도체 진짜로 하긴 하는 모양이야. 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끝낼 수 있겠네. 구마모토 얘기도 했어요. 구마모토가 삽을 뜬 지 3년 2개월 만에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기 4년 남았으니까 그 정도의 속도로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다. 호남 표심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흔들려고 반도체도 이용하는 거다. 광주 군공항도 폐쇄하고. 그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좀 이상한 건 맞아요. 그다음에 정청래 입장에서 정청래는 호남 갖고 엄마 아버지를 찾으면 안 되지. 엄마 아버지를 찾을 사람은 송영길이지. 아 맞네요. 호남의 아들이고 고흥 출신이야 또 송영길도.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줘 맞아도 내 집에 와서 네. 내 안방에서는 엄마 아버지 나 좀 봐줘. 네. 나 좀 살려줘 이러면 네. 그게 좀 되잖아. 이게 정청래 호남의 사이긴 해요. 그렇죠. 예, 호남의 사이라고 해서 지금 본인이 호남의 사위. 엄마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강진 출신. 맞아요. 사이에요. 아니 그 충남 금산 출신이잖아요. 거기가 옛날엔 전북이었다며요. 전북이었어요. 그럼 호남이지 뭐. 60년도에 그러니까 자기 10남매인가 되는데 자기 위는 다, 위는 전북이었고 본인 때부터 거기가 충남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어쨌든 간에 아버지 어머니 근데 이상하게 송영길 후보는 자기가 전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호남 출신임을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호남에 갇히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본인이. 그래서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도 네. 광주 강산에도 거. 있었고, 그러니까 호남으로 조금 그 권유하는 게 있었는데 네. 본인은 아. 호남에 갇히면 네. 더 큰 꿈을 꾸고 대선. 있는데 그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안 갇혀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번에 그 연설 화끈하게 해가지고. 아니 많이 원래 괜찮대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잘하는 편이에요. 이번에 웃겼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어머니 해갖고 선거구로 어머니 해서 성공한 사람이 정동영입니다. 아 그래요? 정동영이 전주로 무소속 출마했을 때 민주당이 그 김근식 후보가 나왔잖아. 2009년 10년 네. 그때 아닌가요? 아그 그때 프랭카드가 뭐였냐면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아 역시 정통 멤버인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몰라요?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어. 어머니 정동입니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뭐 전주 이상한데? 전주를 어머니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거겠죠. 어머니 하여튼 정동입니다. 참 정청래 대표가 지금 진짜 근데 캠페인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본 현수막에 있는 네. 짧은 고로 가장 저건 아무나 못하는데 정말 잘했다 한 거는 네. 송파을에 붙어있던 배현진 네. 의원이 네. 당신의 배현진 어. 아무나 못 쓰잖아. 그러네. 야 그거는 정말
최고였어요. 아,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 정동희보다 좀 이상한데요. 카피 하여튼 잘하죠. 그 어머니 누구예요? 카피라이터가. 그 어머니 얘기를 해서 당선됐어요. 아니, 그 때문에 된 것 같진 않아. 무소속으로. 하여튼 당신의 배현진은 최고인데 아무나 못 쓴다. 우리 김근식 당신의 김철근 하면은 닭살 돋는다. 아니 근데 어제 KBC 광주 방송 네. 토론회가 네. 있었었어요. 어제 뭐 저희는 아마 다들 안 보셨을 거예요. 못 봤죠? 하이라이트로 어저께 봤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보니까 그 김민석 후보도 약간 좀 저는 좀 이 질문이 좀 약간 좀 너무 유치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당신은 경제 정책을 다뤄봤냐? 아. 대기업 오너들과 토론해봤냐?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참 사람 무시하는 데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아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신도 당대표로서 해봤다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김민석 후보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저께 토론회 근데 소위 말하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오늘 아침 방송에 패널로 나온 분들 보니까 뭐 어제 토론회도 이미 끝났대. 이미 선거가. 아니 그놈의 끝났다는 언제부터 얘기하는 거야. 저는 전당대회 주로 끝났다는데. 이제 그 정청래 후보를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분하고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그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듣잖아요. 네. 근데 약간 객관적으로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아니 저는 되게 지금 30% 정도 했잖아요. 어. 권리당원에 30% 정도 지금 투표를 하고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531은 돼야 돼. 532는 돼야 돼. 532? 근데 지금 아. 거의 40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직까지. 좀 싸고 봐야지. 저는 호남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벌어질까? 그렇게 한 10, 많이 차이 나봐야 10% 정도. 그리고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서울이나 좀 집값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민주당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김민석 후보 찍을 유인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굉장히 정청래 후보가 셀 거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근데 전남은 확실히 김민석 후보가 좀 더 앞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분위기가. 어제 토론회에서 보니까 네.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송영길 후보가. 뭐라고? 송영길 후보가 참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네. 되게 자유롭게 잘하더라고요. 리베로더라고. 아니 뭐 어차피 안 되니까 네. 마음이 편한 거지 뭐. 근데 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아, 1번이 그거. 뭐냐 네. 물어봤는데 이 정청래 후보가 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내란 내란청산이라 청산.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건데 네. 근데 이거는 조금 호남 민심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약간 좀 잘 찌르더라고요. 네.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자꾸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킬 사람은 자기다 이 말을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킨다며 1호 국정과제도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 이게 지금 15일 그렇지 않아요? 날은 호남, 네. 16일 서울 경기, 네. 그다음에 17일 전당대회 날 그냥 발표. 대의원 투표하고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합산해서 네. 발표하는 거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7대 3인데 네. 3을 모르지 지금 우리가. 30%는 여론조사잖아요. 그것도 이제 민주당과 무당층만 네. 그렇죠. 다른 정당 배제 역선택 예, 반지 예, 있으니까. 방지 조항 넣어서 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호남은 투표를 같은 시기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번 주에 그러니까 하죠. 호남의 결과를 보고 서울 하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맞네. 같이 가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호남 중에서도 광주 전남은 김민석이 약간 유리할 수 있고 네. 전북역으로 그럴 수 있죠. 정청래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뭐 혹자는 뭐 김관영 사태 얘기를 하는데 네. 현직 지사 영향력이 더 클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그런 게 있고 서울 경기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박빙 수준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1등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45 플러스 마이너스로 1등이 갈릴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과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럼 결국에는 선호투표 선호투표를 손을 안 댈 수가 없겠죠. 이순희 표가 근데 선호투표도 네. 대략 한 7대 3으로 봤잖아요. 네. 근데 7대 3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도 꽤 많이 나와요. 오히려 상당히 많이 좁혀져 있다. 역시.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송영길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이 심리적 거리가 정청래 후보랑 가깝겠냐, 김민석 후보랑 가깝겠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정청래 후보랑 가깝겠지. 네. 이분은 당 밖에 20년 있다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아니 근데 지금 같이 방송한 민주당 패널들이 다 경도돼 있어 솔직히. 아니 다 친명이야. 저 오늘 더 한 얘기 들었어요. 방송 끝나고 이제 어떤 분 민주당 쪽이죠.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지금 전북도요. 네. 마음을 고쳐먹고 다 김민석으로 바꿨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얘기가 또 다른 거 아니야? 너무 바이어스였겠어. 네. 아 그런 거예요. 너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 분위기 보고 지난주 솔직히 지난 주말 강원 뭐 인천 제주 강원 대구 끝났겠지 생각하고 봤는데 오히려 대구는 또 정청래가 이겼어요. 네. 대도시는 이겼어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는 민주당 패널들의 얘기는 너무 일방적이구나. 오히려 진짜 정청래 쪽 스피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희한해요. 근데 작년 전당대회 때는 박찬대가 이겼어. 그렇죠. 방송에서는 이겼다고. 방송에서는 이겼어. 그렇죠. 근데 다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약간 유튜브를 봐야 될 것 같아. 유튜브 진영 내 유튜브를 보면 어때요? 유튜브는 아예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박시영이나 이런 사람들, 김어준은 그러니까. 중립이고 박시영 이런 사람들은 친청계거든요. 네. 있어요. 새날 뭐 이런데. 새날? 새날도 약간 친청계고. 네. 약간 그래요. 아니 추미애 지사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추미애 지사가 왜 이 시점에 음. 왜 이 시점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왜 하겠어요? 음. 저는 이 정청래 후보가 점하고 있는 민주당 내 입지 그런 그 프레임 이런 것이 본인이 향후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당장 이재명, 김민석 이 두 사람이 보여줄 향후 4년도의 대한민국이 그런 미래가 밝지 않다고 판단한 걸 수도 있어요. 추미애 네. 지사 역시도.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정청래 후보 쪽과 손을 들어주면서 그 노선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저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이게 약간 좀 민주당 전당대회를 할 때는 민주당 패널 빼든지 그래야 한다니까. 그럼 방송을 어떻게 해? 아니면 진짜 좀 이렇게 방송국에서도 이 개파를 같은 당에도 개파를 좀 나눠가지고 이거 불러서 없어, 얘기를 근데. 아니 찾아보면 이재현 대변인 있잖아요. 그 외에 누가 있어? 그 사람 몸이 하나인데. 아 그래요? 정말 한 명도 없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나는 좀 우리가 그래서 너무 이게 좀 듣고만 있으면 이미 김민석으로 끝나 있는데 전당대회는 괜히. 네. 근데 아니 나오는 결과값은 아직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우리는 모르니까. 네, 근데 하여튼 뭐 김민석은 대망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추미애도 본인이 대망론이 있는데 김민석이 되고 나면 자기 자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정청래는 본인이 당대표를 이용한 대권은 나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청래가 대선에 나선다 이것보다는 김민석이 대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훨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추미애 입장에서 당연히 정청래 되는 게 본인한테 눈이 있는 거겠죠. 그렇지. 근데 나는 그 한겨레신문 성한용 기자가 쓴 칼럼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뭐라고 보는데 썼으니? 정청래가 되면 명청대전으로 민주당이 망할 거고 네. 김민석이 되면 연임 개헌에 공소 공소 취소로 이재명 정권이 완전히 몰락할 거다. 그래서 그건 정청래가 되면 당장 시끄러울 거고 김민석이 되면 연말에 아주 더 시끄러워져서 망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유시민 씨가 잘 봤네요. 아니 정확하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가끔 그렇게 정확하게 비판을 할 때가 있어요. 싫은 소리 하는 건 비판 맞는 얘기 하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는 것이고요. 하여튼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지금 리얼미터에서 이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하나 좀 보여주시면 이거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사된 겁니다. 보면 35.2%, 김민석 46.8%, 소영길이 6.5%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확실히 이 권리당원 투표랑 이 여론조사가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소영길 대표가 한 10%는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에서 6%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렇죠. 것 같고. 예. 정청래 대표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요. 예,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김민석이 예상보다는 좀 못 나오고 있는 편이고. 아마 대통령 정보가 더 많겠죠. 예. 그러시니까 아니, 딱 뭐 맞춰가지고 그걸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어제 호남반도체 그 회의하는 거 보고 뭐가 지금 김민석이 좀 후달리나? 약간 좀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발음 잘해야 돼요. 부담역으로 들렸어. 하나 했다. 맞네. 하여튼 뭐 그랬다라는 거 정도만 우리가 보고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전당대회 끝나죠. 네, 끝나고 아마 그 다음 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뭐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김민석이 그러니까 다들 근데 결론 똑같더라고. 뭐 김민석이 되겠죠. 뭐 이렇게 다 얘기하더라고 대부분. 근데 일단 정청래가 그렇게 생각보다 생각하고 있어. 많이 나와서 네.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그 수치도 중요하죠. 정청래가 몇 프로를 받느냐. 아. 그것도 향후 전국이나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그렇지. 중요하게 생각이 될 거예요. 이런 대표 선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 한 10년 동안에 어떠한 선거를 다 뒤져봐도 예전에 송영길 대표가 대표됐을 때만 해도 그때 홍영표 의원 네. 우원식 의원이 나왔었을 네. 때 거의 비슷하게 받았거든요. 0.59. 네. 30 몇 프로 받아가지고 됐거든요. 제가 외워요. 35.6 네, 송영길. 맞아요. 35.01 홍영표.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된 뒤로도 좀 뭐 말이 많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진짜 비등비등하게 나왔는데 만약에 진짜 1순위 투표는 정청래가 이기고 나중에 선호 투표제로 해가지고 김민석이 되게 되면 야 진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하여튼 뭐